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라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에 내 길이 이게 맞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많을 거예요. 유독 우리 사회가 빨리빨리 무언가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꿈을 딱 정하고 그 길로만 달려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탐구할 이 글이 바로 그 압박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진정한 깊이는 넓이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명문이죠. 이 문장이 언뜻 들으면 좀 모순 같기도 한데 과연 우리의 삶 또 진로에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 시작부터 정말 너무 공감 가는 현실을 딱 꺼입더라고요. 그렇죠. 중고등학생 때부터 진로 정해야 하고 대학생이 돼서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뒤처진 사람처럼. 네, 그런 시선들. 이런 조급함 때문에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부모님이나 사회가 정해준 성공 공식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게 일찍, 그렇게 서둘러서 정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글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네. 오히려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진짜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뭐랄까 덫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터치요? 네. 너무 일찍 한 우물만 파겠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바로 옆에 더 크고 깊은 샘이 있을 가능성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셈이니까요.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 조급함에 대한 통찰을 정말 잘 표현한 문장이 바로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스피노자의 말이겠죠? 네,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깊은 우물을 파고 싶으면 무작정 한 곳만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조금 더 확장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넓게 파다 보면 단단한 안반층이나 물기 없는 흙처럼 여긴 아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된다는 거죠. 실패도 데이터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조차도 올바른 지점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 넓은 탐색이라는 과정이 깊이를 만들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통찰인 셈입니다. 그래서도 창의력이 다양한 경험의 토양에서 자란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 말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정말 그렇게 여러 분야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이 성공한 실제 사례가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저것 찔러보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딱 제시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사람들은 보통 그를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당대 최고의 해부학자이자 공학자 또 건축가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다재다능했죠. 근데 그의 그림이 왜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지 아세요? 글쎄요. 인체 구조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지식이 그의 예술에 엄청난 깊이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가 많았다는 차원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한 분야의 지식이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요? 네. 그는 평생 바이올린을 사랑했는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취미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물리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그 음악의 조화와 구조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곤 했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역시 스티브 잡스겠죠? 캘리그래피 이야기. 네. 그가 대학을 중퇴하고 우연히 들었던 그 서체, 캘리그래피 수업이 훗날 매킨토시의 그 아름다운 글꼴을 탄생시킨 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빈치, 아인슈타인, 잡스. 정말 다른 시대의 다른 분야의 사람들인데 이 글은 이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내는군요. 그게 뭘까요? 핵심은 경계를 넘나들며 지식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연결요? 네.
이게 그냥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잡스가 서체 수업에서 단순히 글자의 아름다움을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배운 거죠? 그는 디자인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인간적이고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원리를 당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개인용 컴퓨터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적용한 거죠. 와. 이 지식의 이전, 즉 트랜스퍼야말로 넓게 파는 것의 진짜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당장은 쓸모 없어 보여도 미래의 어떤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와, 지식의 이전이라니 그냥 여러 개를 아는 게 아니라 한 분야의 원리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떠올라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요즘처럼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 없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길은 아닐까요? 당장 취업만 해도 직무 관련 경험을 엄청 따지잖아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걱정이고요. 이 글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전문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죠. 진정한 전문가. 네. 그래서 말하는 진정한 전문가는 자신의 분야만 아는 그런 외골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영역과의 연결 속에서 자기 분야를 훨씬 더 깊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쉽게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글에 나온 예시들이 아주 적절한데요. 가령 의사를 한번 생각해보죠. 의사요? 환자의 차트에 적힌 데이터랑 증상만 보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 A가 있고요. 환자의 직업, 생활 습관, 심리 상태까지 살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의사 B가 있다고 해봅시다. 네. 누가 더 나은 의사일까요? 그야 당연히 B죠. 그렇죠. 질병이라는 의학 분야에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더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건축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가도요? 네, 단순히 튼튼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짓는 기술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살 사람들의 이야기, 동선, 꿈을 담아낼 줄 아는 건축가는 그 건물을 작품으로 만들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전문성이라는 게 그냥 기술적인 깊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 기술이 쓰이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야 진짜 깊이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저도 예전에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 목공을 취미로 배운 적이 있는데 나무의 결을 이해하고 도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얻은 직종력이 나중에 복잡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연결되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아, 넓은 경험과 이해는 당신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그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좁은 시야의 전문가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지만 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결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부터 넓게 파기를 실천해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게 답일까요? 그래서는 단순히 경험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계속 넓혀가는 태도 그 자체예요. 태도요? 네. 예를 들어 늘 가던 곳만 가는 대신에 낯선 동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것. 서점에 가서 평소라면 절대 고르지 않았을 분야의 책을 한 권 뽑아 들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시도들이 생각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늘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보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두려움 없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요. 그럼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다른 삶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경험들이 당장은 흩어진 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점처럼 보인다. 네. 하지만 그 점들이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점들을 연결해서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들어내는 아하의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하의 순간. 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점을 찍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글에 나왔던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라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네, 저도 그 문장 참 좋더라고요.
조급하게 한 길만 파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보다 여러 길을 탐색해 본 사람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낼 지혜를 갖게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인생을 정해진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아, 그 비유도 좋았어요. 기차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야 하지만 항해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바람을 기다려야 하고 예상치 못한 섬을 발견하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 잠시 항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만의 항해를 완성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자체니까요. 탐색의 시간을 낭비가 아닌 선물로 여기라. 이 말이 오늘 대화의 핵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라는 넓은 지도를 펼쳐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어쩌면 그 탐색의 시간이 평생을 헤매지 않게 해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본 글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진정한 깊이는 넓이에서 나온다. 다양한 땅의 성질을 알아야 가장 깊고 맑은 우물을 팔 곳을 찾을 수 있듯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은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깊이를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깊게 팔 자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이 글은 말합니다. 네. 그 교차점을 찾는 과정이죠. 그 지점을 찾을 때까지 당신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색깔을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당장은 어지러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색이 어우러져서 결국 당신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게 될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믿으라는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보내는 탐색과 경험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가장 귀한 투자입니다. 그 과정을 믿고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경험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때가 되면 스스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글의 말처럼 넓게 탐색하다 보면 언젠가 깊게 파야 할 나만의 우물자리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때가 왔다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찾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파는 화려한 유전이 아니라 초라한 우물처럼 보이더라도 용기 있게 나만의 삽을 들여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